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뒤덮고 있었고 긴급 상황 알람이 울렸습니다. 대령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새벽 2시 31분 레이더 담당 하사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0년 해군 복무 중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김철민 대령으로서 급히 제주 해군기지 작전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야간 근무가 갑자기 전시 상황처럼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령님, 이것 좀 보십시오. 당직 사관 박중희가 떨리는 손으로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서쪽에서 정체불명의 함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척이었는데 박중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몇 척입니까? 지금은 15척입니다. 아니 20척. 23척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에 23척의 함정이 우리 해역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속도는 35노트입니다. 일반 어선의 3배 속도입니다. 신원 확인은 IFF 신호 없음. 정체불명입니다. 목적지는 현재 진로로 볼 때 이어도입니다. 대령님. 그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도. 우리가 23년 전 목숨을 걸고 세운 그 이어도가 표적인 것이었습니다. 함급 분석 결과는 대부분 중국 해경 함정으로 추정되며 5천 톤급 구축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군사작전이었죠. 즉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윤택 박사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박사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대령님. 저희 레이더에도 이상한 신호들이 잡히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던 그때에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 삑! 대령님! 공중 표적도 포착됩니다. H-6 폭격기와 J-26 전투기 총 6대가 접근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압박해오는 것은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전기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모든 장병들이 긴급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당직자 비상근무 태세 전환, 합참 긴급보고 준비, 상황실이 순식간에 전시 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장교들이 뛰어들어왔고 각종 통신 장비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에 연결됐습니다. 김철민 대령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드립니다. 현재 시각 2시 52분 이어도 해역에 중국 추정 함정 23척과 항공기 6대가 접근 중입니다. 명백한 무력 시위로 판단됩니다. 합참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레이더 추적 결과 몇 분 내로 이어도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보고 바랍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다시 이어도와 영상통화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연구원들의 불안한 얼굴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박사님,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군이 출동 준비 중입니다. 그때 이어도 화면 배경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서치라이트입니다. 강력한 조명이 이어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화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확성기에서 중국어가 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했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여기는 중국 영해다.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어도는 명백한 우리 영해였습니다.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본토에서는 287km나 떨어진 곳이었죠.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절대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구원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레이더 요원이 또 다른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가장 큰 함정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도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5,000톤급 구축함이 다른 함정들보다 앞서서 이어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위험이 있습니까?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 볼 때, 예, 충돌 코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격이었죠. 우리 함정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일 빠른 고속정이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1시간이라고? 너무 늦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어도까지 1시간이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때 작전 참모 최소령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해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어도 인근에 있던 해경 3,000호가 긴급 출동했다고 합니다. 거리는 약 10분 거리입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경정 한 척으로 23척의 함대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어도와 다시 연결하라. 모니터에 나타난 이어도 기지는 이미 강력한 서치라이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에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박사님, 해경정이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대령님, 저기 큰 배가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해경정 한 척으로 가능할까요? 그때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어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점이었죠. 해경 3000호 확인됩니다. 최고 속력으로 이어도에 접근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와 거대한 함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충돌까지 5분 남았습니다. 해경정 도착까지는 3분입니다. 2분의 차이. 그 2분이 이어도의 운명을 가를 것 같았습니다. 이어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구축함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토가 공격받고 있는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니. 충돌까지 2분, 해경정 도착까지 1분. 온 상황실이 긴장의 끈을 바짝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경 3000호 이어도 인근 도착. 중국 구축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작은 점이 큰 점 앞을 가로막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치 코끼리 앞에 선 개미 같았습니다. 이어도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왔다. 해경이 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해경정 한 척이 중국 함대 23척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전기에서 해경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3000호다. 이 해역은 우리나라 영해다. 즉시 철수하라. 하지만 중국 함정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어도를 더욱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모든 가용 전력을 이어도로 집결시켜라. 그리고 합참에 추가 보고하라.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각종 명령들이 오가고 통신기들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이어도 기지와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연구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해경정이 도착한 후로는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경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함정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민간인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군 함정들도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함정들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40분은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해경정 한 척이 버틸 수 있을까요? 레이더 요원이 새로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중국 항공기들이 이어도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사면 초가였습니다. 고도는 3000m에서 1000m로 낮추고 있습니다. 적어도 위협 비행이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자 협박이었죠. 그때 이어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투기가 정말 낮게 지나갔습니다. 바로 머리 위로. 중국군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비열한 전술이었죠. 저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어도 기지 전 연구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우리는 해경정 한 척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합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령,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해경정 한 척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0분. 이 모든 일이 불과 50분 만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평온했던 밤이 순식간에 위기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다시 보니 중국 함정들이 이어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에워싼 늑대 떼 같았죠. 대령님, 우리 함정들 도착 예정 시간은? KDX-1 함정이 3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35분.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잠수함 신호입니다. 이어도 남쪽 해역에서 잠수함 신호가 포착됩니다. 이제 수중에서까지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상, 공중, 수중 3차원 포위망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황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어도와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연구원들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중국 쪽에서 또 다른 요구나 위협은 없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확성기로 철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무력 사용 협박. 이제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 전력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 해경정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이어도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해경정장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명감만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용기가 시험받는 때라는 것을. 23척대 한 척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도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토였고 우리의 자존심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새벽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치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어도를 지켜낼 것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해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가를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3시 35분. 상황이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지만 정부의 명확한 지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주 해군기지 상황실에서 초조하게 합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합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대령,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중국 함정 23척이 이어도를 완전 포위했습니다. 항공기 6대는 계속 위협 비행 중이고 잠수함 한 척도 인근 해역에 잠복해 있습니다. 현재 해경 3000호 단독으로 대치 중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은 언제 도착합니까? KDX-1 함정이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에서 NSC 긴급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도 회의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어도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레이더 요원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즉시 이어도와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윤택 박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중국 함정에서 사람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이어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장한 사람들이 이어도에 상륙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침입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위나 압박이 아니라 실제 점령 시도였죠. 해경 3000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중국 구축함과 대치하느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합참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군이 이어도 상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잠깐만요. 지금 보고하겠습니다. 합참 당직 사관도 당황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이 이어도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대령님, 고무보트가 이어도 하부에 도착했습니다. 사다리를 걸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모두 상부 관제실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얼마나 버틸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어도가 점령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합참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령,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십시오.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라고요? 지금 우리 영토가 침입당하고 있는데요. 명령입니다. 절대 무력 사용은 안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땅이 공격받고 있는데 외교적 해결이라니요.
그럼 이어도가 점령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 주석과 한라인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치인들은 안전한 곳에서 회의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어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 일입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관제실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민간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작전 참모 최소령이 제안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직접 출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합참에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최소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어도는 정말 점령당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명령에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그때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령입니까? 여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입니다. 네, 김철민 대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절대 무력 충돌은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어도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원하십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면전이라.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었죠. 그럼 이어도는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에서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외교적 해결. 하지만 그 사이에 이어도는 어떻게 될까요? 통화가 끝나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영토를 지켜야 했지만 상급자의 명령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어도에서 더 급박한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대령님, 문이 뚫렸습니다. 중국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이어도, 응답하십시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절망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어도에서 다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어도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윤택 박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중국 해군 대위 왕웨이다. 지금부터 이 기지는 중국이 관할한다.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이어도가 정말 점령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하다. 하지만 즉시 철수해야 한다. 이어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아니다. 여기는 중국 영해다. 너희가 불법 점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합참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령,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이어도가 점령당했습니다. 뭐라고? 잠깐만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합참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대령,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중국군이 이어도에 상륙해서 점령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안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와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또 현재 상태 유지였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해경 3,000호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이어도가 점령당했습니다. 지시를 요청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명령입니다. 해경정장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30분 후 드디어 우리 해군 함정이 도착했습니다. KDX-1 강감차남이었습니다. 강감차남 도착했습니다. 잠시나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력 차이는 컸습니다. 강감차남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시를 요청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 함정을 견제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두 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3척대 두 척이었죠.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미국 제7함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한다는 뜻이었죠. 30분 후 정말로 미국 구축함이 나타났습니다. 타이콘대로 가급 순양함 샤일로함이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함정까지 나타나자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어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윤택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안전합니다. 박사님, 무사하십니까? 네, 중국군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도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청와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곧 긴급 성명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대통령의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중국의 불법 점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력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중국도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 정당한 주권 행사다. 양국의 공식적인 대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현장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함정까지 나타나면서 세계국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일본 해상자위대도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도요? 네, 이지스함 두 척이 이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경 3,000호에서 다급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함정이 우리를 향해 주포를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위협 사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감찬함에 명령했습니다. 해경정을 보호하십시오. 하지만 먼저 발포하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때 정말로 중국 함정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쾅! 하지만 다행히 하늘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경고 사격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경정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강감찬함 해경정 보호를 위해 전진하십시오. 하지만 합참의 명령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입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감찬함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정들도 대응해서 움직였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국 순양함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샤일로함이다. 모든 함정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라.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잠시 모든 함정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시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최소령, 특수부대와 연결하십시오. 네, 특수부대요? 이어도 탈환 작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시는 일단 검토만 해봅시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외교적 해결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영토는 우리가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6시. 상황이 시작된 지 3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새벽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토가 침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신념을 따를 것인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위험을 무릅쓰고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때로는 현장에서 내리는 판단이 먼 곳에서 내리는 명령보다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결단을 내릴 때였습니다. 새벽 6시 15분. 저는 제주 해군기지 지휘부 회의실에 긴급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주요 참모들이 들어왔습니다. 작전참모 최현우 소령, 정보참모 박진혁 소령, 통신참모 이상훈 소령, 그리고 해병대 특수전 여단장 강태성 중령까지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 보여주는 이어도 주변은 중국 함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영토가 점령당했습니다. 우리 국민 7명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외교적 해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태성 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합참의 명령을 어기실 생각이십니까?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작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최현우 소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전면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어도는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의 영상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함대의 상세 분석 자료였습니다. 적 전력을 분석해 봅시다. 함정 23척, 항공기 6대, 잠수함 1척. 겉보기에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박진혁 소령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적 함정의 대부분은 해경 소속입니다. 실제 전투력은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5,000톤급 구축함과 항공기입니다. 우리 전력은 어떻습니까? 현재 강감차남이 현장에 있고 추가로 KDX-2 충무공 이순신함이 1시간 내 도착 가능합니다. 공군에서는 KF-21편대와 F-35편대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특수전력은 어떻습니까? 강태성 중령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UDTSEAL 팀 2개 분대, 총 24명이 30분 내 출동 가능합니다. 헬기 침투 또는 고속정 침투 모두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작전 계획을 수립해봅시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이어도 약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독수리 비상으로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어도 탈환과 연구원 구출입니다. 최현우 소령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 해상에서 적 함정을 견제합니다. 충무공 이순신함과 강감차남이 협력해서 중국 구축함을 무력화시킵니다. 2단계는 공중 우세 확보입니다. 이상훈 소령이 이어받았습니다. KF-21편대가 먼저 출격해서 중국 항공기를 격퇴합니다. 그 다음 F-35편대가 지원합니다. 3단계가 핵심입니다. 강태성 중령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해상과 공중이 적을 견제하는 동안 특수부대가 이어도에 침투해서 연구원들을 구출하고 중국군을 제압합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합참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받겠습니다. 전화기를 받자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령,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명령 위반입니다. 즉시 대기 상태를 해제하십시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현장 상황이 급박합니다.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김대령,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어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에서 중국과 협상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명령입니다. 즉시 모든 작전 준비를 중단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현우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군인으로 살면서 명령에 불복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강태성 중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영토가 침탈당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명령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 너머에 이어도가 있었습니다. 23년 전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세운 이어도입니다. 김태수, 박준영, 이상혁 세 분이 목숨을 바쳐 만든 곳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분들께 어떻게 면목을 서겠습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작전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박진혁 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어도에서였습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윤택 박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군이 우리에게 24시간 내에 이어도를 완전히 비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납치 협박이었습니다.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믿고 기다리십시오. 통화를 끊고 저는 참모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작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강태성 중령이 일어섰습니다. 대령님, 저희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명예로운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최현우 소령도 동참했습니다. 대령님이 옳습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해봅시다.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먼저 해상전력부터 정리해봅시다. 현재 강감찬함이 현장에 있고 충무공 이순신함이 40분 후 도착합니다. 추가로 어떤 전력이 있습니까? 세종대왕함이 부산에서 대기 중입니다. 박진혁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라고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희소식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우리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이었습니다. 네, 원래 훈련 예정이었는데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8시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훌륭합니다. 세종대왕함까지 오면 우리도 충분한 해상 전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공군 전력이었습니다. KF-21은 몇 대나 출동 가능합니까? 1개 편대 4대가 즉시 출동 가능하고 추가로 1개 편대가 30분 후 출동 가능합니다. 이상훈 소령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F-35는 어떻습니까? 2대가 즉시 출동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공중 우세는 확보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지상 화력이었습니다. 제주도 내 육군 전력은 어떻습니까? K9 자주포 1개 대대가 있습니다. 사거리상 이어도까지는 무리지만 중국 함정들이 더 접근하면 타격 가능합니다. 최현우 소령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천마 방공 미사일과 호크 미사일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군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현재는 불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워봅시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단계별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해상 견제. 충무공 이순신함 도착과 동시에 중국 구축함을 압박합니다. 2단계 공중 우세 확보. KF-21편대가 출격해서 중국 항공기를 격퇴합니다. 3단계 특수작전. 해상과 공중이 적을 견제하는 동안 UDTSEAL팀이 이어도에 침투합니다. 4단계 완전 탈환. 연구원 구출과 동시에 이어도를 완전히 되찾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이 추가 전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력입니까? 항공모함 한 척과 구축함 세 척이 이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12시간 후입니다. 그럼 그 전에 작전을 끝내야겠군요. 저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이 작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강태성 중령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대령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최현우 소령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혁 소령과 이상훈 소령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부하들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준비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나가자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군인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반역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도리였습니다. 30분 후 각 부대에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KF-21편대 출격 준비 완료. F-35편대 출격 준비 완료. UDTSEAL 팀 출동 준비 완료. 충무공 이순신함 20분 후 도착 예정.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부대에 방송할 시간이었습니다. 전 장병 여러분, 김철민 대령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신념에 따를 것인가. 저는 신념을 택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23년 전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세운 이어도를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전 기지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7시. 충무공 이순신함이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작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새벽 7시 15분. 충무공 이순신함이 이어도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상에서 두 척의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3척대 두 척의 열세였죠. 충무공 이순신함 지정 위치 도착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함장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 해군기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과 레이더 화면이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공군에서 출격 준비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전참모 최현우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KF-21편대 4대, F-35편대 2대 모두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전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공군 편대와 연결해 주십시오. 잠시 후 무전기에서 젊은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편대장 김정호 중령입니다. 김대령입니다.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중국 항공기 6대가 이어도 상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전달하겠습니다. 중국 항공기를 격퇴하고 이어도 상공의 제공권을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이것은 실제 전투입니다.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김정호 중령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실제 전투가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독수리 편대 출격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무전이 끊어지자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레이더 화면에 우리 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편대 이륙 확인. KF-21사대가 먼저 나타났고 뒤이어 F-35대가 따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들이었습니다. 현재 고도 1만 미터로 상승 중입니다. 중국 항공기 위치는 이어도 상공 3,000m에서 계속 선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우리 편대는 고고도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중국 항공기들은 저고도에서 이어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1, 중국 항공기 시각 확인. 김정호 중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기종 확인됩니다. H-6 폭격기 2대, J-26 전투기 4대입니다. 폭격기가 있다고요? 이것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H-6 폭격기는 실제로 이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네, 폭격기가 이어도 바로 위에서 선회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 편대, 교전 규칙을 전달합니다. 적기가 먼저 위협적 행동을 하거나 공격하면 즉시 응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때 이어도에서 급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폭격기가 정말 낮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탄을 투하하려는 것 같습니다. 윤택 박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독수리 편대, 폭격기가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독수리 2, 3, 4는 전투기를 담당하고 독수리 1과 매 편대는 폭격기를 저지하십시오. 매 편대는 F-35편대의 콜사인이었습니다. 순간 레이더 화면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개의 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1 폭격기에 접근 중입니다. 매 1 폭격기를 낙온했습니다. 긴장된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때 중국 조종사의 목소리가 국제무선 주파수에서 들렸습니다. 한국 전투기들 즉시 물러나라. 이곳은 중국 작전 지역이다. 김정호 중령이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공이다. 즉시 철수하라. 경고한다. 접근하면 공격할 것이다. 우리도 경고한다. 이어도에 공격하면 격추할 것이다.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사일. 중국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이 나타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독수리 2 회피기동. 플레어 발사. 하늘에서 치열한 공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수리 1 반격. 매 1 폭격기 타겟팅.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사일 명중, 제26 일대 격추 확인. 첫 번째 격추였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3 적기 2대가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매 편대, 폭격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공중에서는 6대 대 6대의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격기가 이어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폭격기가 정말로 이어도를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 폭격기 격추하십시오. 타겟 라곤, 미사일 발사. 몇 초 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H6 폭격기 격추. 반복합니다. 폭격기 격추. 이어도가 구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4 적기 라곤, 매2 지원 사격. 10분간의 치열한 공중전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전 완료. 중국 항공기 전멸. H6 폭격기 2대, 제26 전투기 4대 모두 격추했습니다. 상황실이 폭발적인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편대 피해는? 독수리 2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지만 기지 복귀 가능합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훌륭했습니다. 이어도 상공을 확보하십시오. 네, 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어도 상공은 우리가 장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도에서 연구원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만세! 만세! 우리 공군이 해냈다. 화면에 나타난 연구원들이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안전하십니까? 네. 폭격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윤택 박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령님, 국제 언론에서 실시간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신참모 이상훈 소령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메인 스크린이 바뀌며 CNN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역사적인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공군이 중국 군용기 6대를 모두 격추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공군의 KF-21, 보라매와 F-35 라이트닝의 첫 실전 투입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BBC에서도 긴급 속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킹 뉴즈 한국 공군,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 군용기 전멸시켜. 일본 NH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 승리.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실시간 반응이었습니다. 대령님, 소셜미디어 반응을 확인해 보십시오. 화면에 트위터 피드가 나타났습니다. 대박. 한국 공군 완전 개쩐다. KF-21 진짜 최고다. 중국 완전 털렸네. 크크크크. 역시 우리 공군.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외국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코리아 이즈 어메이징. 퍼펙트 스토리. F-35와 KF-21의 콤비네이션은 정말 놀랍습니다. 차이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전 세계가 한국 공군의 승리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해상 함정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중국 함정들이 이어도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공중 우세를 잃자 압박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갑시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청와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전화를 받자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령, 지금 뭔 일입니까? 전쟁이 시작된 겁니까? 중국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정당방위했을 뿐입니다. 정당방위라고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선제 공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교전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즉시 작전을 중단하십시오. 중국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이어도가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작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김대령, 명령입니다. 현장 상황상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후퇴할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의 분위기는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국민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입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어도 관련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대령님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의 정당방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정들이 이어도에서 5km 후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공중 지원을 잃자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충무공이 순신함과 강감찬함에 명령하십시오. 이어도에 더 가까이 접근하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함정들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어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군이 이어도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고무보트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어도를 되찾았습니다. 상황실이 다시 한번 환호로 터졌습니다. 공중전 승리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공권을 잃은 중국이 이어도 점령을 포기한 것이죠. 박사님, 연구원들은 모두 안전합니까? 네, 모두 안전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윤택 박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이어도 탈환을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이어도 상공 계속 경계 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도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국제사회에서 반응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대부분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강력합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한국의 정당방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이 옳다. 중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은 이어도에서 20km까지 후퇴했고 우리 함정들이 이어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어도 완전 탈환 완료. 우리 영공과 영해 확보 완료. 연구원 전원 안전 확인. 모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장병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어도를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전 기지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국이 이대로 물러설 리는 없었습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맞서 당당히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어도 상공에서 태극기가 다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되며 한국의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이어도 탈환의 기쁨도 잠시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추가 전력을 급파한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수평선 너머에서 대형 함정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의 긴급 보고에 상황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축함 5척, 호위함 8척. 그리고 대령님, 이건 믿기 어렵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항공모함 신호가 포착됩니다. 랴오닝급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합참에 보고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 중입니다. ETA 6시간입니다. 뭐라고? 항공모함이라고요? 합참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랴오닝함으로 보입니다. 호위 함정까지 합치면 총 14척입니다. 이건 정말 전쟁 수준입니다. 즉시 작전을 중단하십시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언제 도착합니까? 작전참모 최현우 소령이 즉시 답했습니다. 4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중국 함대보다 2시간 빠릅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전열을 갖출 수 있겠군요. 그때 정보참모 박진혁 소령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내부 상황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베이징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중전 패배로 중국 지도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그럼 그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령님, 이어도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윤택 박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사님? 중국 잠수함이 이어도 바로 아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파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이어도 구조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화면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93급 공격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소나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즉시 대잠 헬기를 출동시키십시오. 린스 헬기 2대 긴급 출동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 충무공이 순신함에서 대잠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수중에서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뢰 명중, 중국 잠수함 손상 확인, 적 잠수함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손상된 중국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복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세종대왕함이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함 도착. 이지스 시스템 가동.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128발의 수직발사관과 최첨단 스파이원디 레이더를 탑재한 최강의 함정이었죠. 세종대왕함 함장 이진호 대령입니다. 작전 지휘권을 인수하겠습니다. 김철민 대령입니다.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상황 전파 후 우리 해상 전력이 재편되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을 중심으로 충무공이 순신함과 강감찬함이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우리도 중국 함대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갖췄습니다. 최현우 소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중국 함대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시간 후 중국 함대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수평선의 중국 함대 확인. 거대한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중심으로 14척의 함정들이 일정한 대형을 이루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위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스파이원디 레이더가 중국 함대를 완벽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함정 탐지 완료. 이지스 시스템 완전 가동. 그때 중국 함대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함정들에게 경고한다. 즉시 이 해역에서 철수하라. 이곳은 중국 해군의 작전 지역이다. 이진호 대령이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해다. 철수해야 할 쪽은 당신들이다. 마지막 경고다. 1시간 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도 같은 말을 한다. 양측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K9 자주포 대대 사격 준비 완료. 사거리는 어떻습니까? 최대 사거리 54km입니다. 중국 함대가 40km까지 접근하면 타격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대기시키십시오. 또한 공군에서도 지원이 왔습니다. KF-21편대 추가 출격 준비 완료. F-35편대도 재출격 가능합니다. 해성 미사일 부대도 대기 중입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중국 함대가 50km까지 접근했습니다. 경고. 더 이상 접근하면 공격한다. 이진호 대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함대는 계속 접근했습니다. 40km. K9 자주포 사격 가능 거리입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중국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이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J-15 전투기 12대 이륙 확인. 이제 정말 전투가 시작되는군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재출격. 매 편대도 출격. 하늘에서 두 번째 공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해상에서도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함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도 응전하십시오. 127mm 함포 사격 개시. 바다 위에 거대한 물기둥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K9 자주포 대대 중국 항공모함 타격. 제주도에서 K9 자주포 18문이 일제히 화염을 뿜었습니다. 54km를 날아간 155mm 포탄들이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 중국 항공모함 비행갑판 타격. 랴오닝함의 비행갑판에서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추가 함재기 이륙 불가능. 중국 항공모함이 무력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함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구축함들이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YJ-18 대한미사일 다수 발사. 하늘을 가득 채운 중국 미사일들이 우리 함정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종대왕함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 요격 시작.
SM-2 미사일들이 연속으로 발사되며 중국 미사일들을 하나씩 격추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5%. 대부분의 미사일을 무력화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 그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격 차례였습니다. 해성 미사일 발사. 제주도에서 해성 대한미사일 8발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목표 중국 구축함. 현대적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해성 미사일은 중국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명중. 중국 구축함 한 척 격침. 두 번째 명중. 또 다른 구축함 대파. 해성 미사일의 정확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동시에 세종대왕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무-3 순항미사일 발사. 세종대왕함에서 발사된 현무-3 미사일이 중국 함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목표 중국 항공모함. 이미 K9 포격으로 손상된 랴오닝함에 현무-3이 추가로 명중했습니다. 치명적 손상. 중국 항공모함 전투 불능.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중국 함대에서 당황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한국 해군이 이렇게 강할 줄. 중국 함대 지휘관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함대 손실이 너무 크다.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명령보다 함정과 인명이 우선이다. 중국 함대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J-15 전투기 8대 격추. 나머지는 항공모함으로 복귀 시도 중. 하지만 항공모함이 손상되어 착함 불가능. 중국 항공전력도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일시간의 치열한 해상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함대 대패, 구축함 3척 격침, 항공모함 전투 불능, 나머지 함정들도 심각한 손상. 반면 우리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우리 함정 피해 경미, 인명 피해 없음.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 언론이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CNN 긴급 속보 한국해군 중국 항모전단 격파. BBC 세종대왕함 이지스 시스템 완벽한 방어 성공. NHK 한국 K9 자주포 54km에서 항모 타격. 전 세계가 한국 해군의 위력에 경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중국 군사 전문가의 발언이 웨이보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국을 얕봤다. 이지스 시스템의 위력이 상상 이상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중국 함대가 마침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대 철수 확인. 북서쪽으로 후퇴 중입니다. 손상된 함정들을 예인하며 천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때 베이징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긴급 성명 해상에서 불미스러운 충돌이 발생했으나 양측이 자제하여 더 큰 충돌은 피했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발표였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당했습니다. 국방부 발표 우리 영해에서 벌어진 불법 침입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국제 여론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한국의 정당 방위권을 지지한다. 일본 방위성 한국 해군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 나토 동맹국 한국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저녁 6시. 이어도 해역이 완전히 정화되었습니다. 이어도 주변 50km 내 중국 함정 전무. 우리 영해 완전 장악. 이어도 연구활동 정상화. 모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때 이어도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연구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세종대왕함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택 박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54km 장거리 정밀 타격과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 해성 미사일의 정확성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 수준이다.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완벽했다. 해성 미사일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다. 한국 방산업계에도 호재였습니다. 한국 방산 주가 급등, K9 자주포 수출 문의 급증, 세종대왕급 함정 기술 이전 요청 쇄도, 경제적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과 용기로 승리를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당당히 맞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어도는 이제 진정한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위대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이어도 해상전이 끝난 지 이 시간이 지났지만 전 세계의 반응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국제 언론 보도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신참모 이상훈 소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CNN에서 특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CNN 뉴스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54km 거리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이 보여준 95% 요격률은 정말 경이적입니다. BBC에서도 긴급 특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다윗이 중국의 골리앗을 물리쳤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도 정의와 기술이 있으면 큰 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일본 NHK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K9 자주포의 정확성과 사거리, 세종대왕함의 방공 능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강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한국은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독일 슈피겔 한국의 군사기술이 기대를 뛰어넘다. 영국 가디언 작은 나라가 거인을 물리쳤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왔습니다. 대만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필리핀 한국이 작은 나라도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인도 한국과 함께한다. 동남아 국가들도 일제히 한국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관련 주식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뉴욕 증권거래소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한화시스템 47%, 한국항공우주산업 52%, 현대로템 39%, LI진엑스원 44%.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업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해전 승리 후 한국 방산주 급등.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의 군사력이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 반면 중국 방산업체들은 급락했습니다. 중국 군수산업 신뢰성 위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각국 정부의 공식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한국은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국. 나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범적인 국가. EU 한국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다. UN 사무총장 한국이 보여준 절제와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반응은 중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보 댓글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 정말 강하다. 우리가 너무 과신했나? 이지스 시스템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다. K9 자주포 54km 타격. 정말 대단하다. 한국을 무시했던 우리가 잘못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솔직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수준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대령님, 각국에서 한국 무기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9 자주포 추가 구매 요청, 노르웨이에서 K2 전차 도입 검토, 호주는 KF-21 공동개발 참여 타진, 인도네시아는 KF-21 추가 구매 확정.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태국 방콕 포스트 한국이 작은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 저녁 9시 국제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대령님, 현재까지 총 87개국에서 한국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대하는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STANDWITHKUREA 해시태그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어도 관련 영상 조회수가 5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때 가장 의미 있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어도를 포함한 한국 영해에서의 평화 유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도 기권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너무 악화되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엔까지 한국을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아시아 최강 수준임이 입증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하루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평온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어도 해역에 다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신호는 어제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당직 사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중국 함대가 다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어제와 다릅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급히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본 순간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에는 어제보다 배 이상 많은 함정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함정 수는 42척입니다. 42척이라고요? 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5척, 호위함 25척입니다. 그리고 레이더 요원이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공중에서도 대규모 편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항공기만 60여 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각오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ETA는 8시간 후 이어도 해역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참모들이 5분 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이 어제보다 2배 이상의 전력으로 재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전참모 최현우 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우리 전력만으로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는 방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대령님, 그것은...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력이 중국을 능가한다는 것을. 정보참모 박진혁 소령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KF-21 보람의 2개 편대 8대, F-35 라이트닝 1개 편대 4대, F-15K, 슬램이글 1개 편대 4대 출격 가능합니다. 총 16대의 최신의 전투기가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공중급유기 KC-330을 동원하면 작전 반경을 대폭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중국 본토 해안까지도 가능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본토 근처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해군 전력은 어떻습니까? 세종대왕함 외에 추가로 울산급 호위함 3척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손원 1급 잠수함 2척도 작전 참여 가능합니다. 육군 화력은 K9 자주포는 이미 효과를 입증했고 현무-2 탄도미사일도 대기 중입니다. 사거리 300km로 중국 함대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습니다. 그때 합참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령, 중국 재도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절대 선제 공격은 안 됩니다. 장군님,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자칫하면 정말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 상황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승리했지만 중국이 더 큰 전력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방어 태세만 유지하십시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장 상황상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전명은 천둥벌입니다. 참모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목표는 중국 함대가 이어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1단계 공군이 선제 공격으로 중국 항공모함을 무력화합니다. 2단계 해군과 육군이 협력해서 나머지 함정들을 제압합니다. 3단계 필요하면 중국 본토 해양기지까지 타격합니다.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대령님, 중국 본토 타격은 만약 그들이 계속 도발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방어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전 6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천둥벌 편대, 매 편대 모두 출격. KF-21 8대, F-35 4대, F-15K 4대가 제주 공군기지에서 일제히 이륙했습니다. KC-330 공중급유기도 출격. 대한민국 공군 사상 최대 규모의 편대 출격이었습니다. 30분 후 우리 편대가 중국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천둥벌 1 중국 함대 시각 확인. 편대장 김정호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규모가 어제보다 훨씬 큽니다. 작전 개시. 첫 번째 공격은 F-35 편대가 담당했습니다. 매 편대 스텔스 모드로 접근. F-35의 스텔스 기능을 활용해 중국 레이더를 피해 접근했습니다. 매 1 항공모함 라곤. 매 2 두 번째 항공모함 라곤. 매 편대 미사일 발사. F-35에서 발사된 JSM 미사일들이 중국 항공모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 첫 번째 항공모함 비행갑판 타격. 두 번째 명중. 두 번째 항공모함도 손상.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중국 항공모함 두 척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중국 함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중국 함대 무전이 감청되었습니다. F-35의 스텔스 능력을 과소평가했군요. 그 다음은 KF-21 편대의 차례였습니다. 독수리 편대, 구축함 편대 공격. KF-21 8대가 일제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검 미사일 16발 발사.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청검 공대함 미사일의 위력이 발휘되었습니다. 구축함 3척 격침. 구축함 2척 대파. KF-21의 화력도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F-15K 편대가 마무리했습니다. 천둥벌 편대, 하푼 미사일 발사. 나머지 함정들 타격. 일시간의 공중 공격으로 중국 함대의 절반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작전 1단계 성공. 중국 함대 50% 손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중국 본토에서 추가 항공기가 출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수-30 전투기 20대가 우리 편대를 요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련, 청도 공군기지에서도 추가 출격 준비 중입니다. 정보참모 박진혁 소령이 급하게 추가 보고했습니다. 총 60여 대의 추가 항공기가 대기 중입니다. 계속 증원이 올 예정입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본토의 모든 공군력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편대가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최현우 소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계속 증원이 오는 상황에서는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무제한 증원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소모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 본토의 공군기지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추가 출격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본토 공격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대령님,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편대를 중국 연안까지 진출시켜 공군기지를 타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본토 공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무제한 증원을 통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적 공격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방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독수리 편대, 새로운 명령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연안 공군기지로 진출하십시오. 추가 출격을 차단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중국 본토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련과 청도 공군기지를 타격해서 추가 증원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모전에서 밀립니다. 이해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옳은 판단입니다. 김정호 중령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후 우리 편대가 중국 연안에 나타났습니다. 독수리 1 중국 대련 공군기지 확인. 천둥벌 편대, 청도 공군기지도 확인. 한국 공군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목표 활주로와 경납고 추가 출격을 완전 차단하십시오. 미사일 발사. 중국 연안의 두 공군기지가 동시에 우리 미사일에 타격받았습니다. 대령기지 활주로 파괴. 중국 전투기들 이륙 불가. 청도기지 경납고도 타격. 60여 대 추가 출격 완전 차단. 완벽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중국의 무제한 증원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우리 본토까지 왔다고? 대령과 청도 기지가 동시에 타격받았다. 이럴 줄 몰랐다. 그들이 이렇게 과감할 줄. 추가 출격이 불가능하다. 중국 무전에서 혼란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때 베이징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한국 항공기에게 경고한다. 즉시 중국 영공에서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김정호 중령이 당당하게 응답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우리 영토를 먼저 공격한 쪽은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무제한 증원으로 우리를 압박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방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는 정당 방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즉시 모든 도발을 중단하라. 한국 조종사의 논리적이고 당당한 반박에 중국 측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브레이킹 한국 공군, 중국 본토 공군기지 타격. BBC도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역공. NHK는 더욱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공군, 중국 본토까지 진출. 전 세계가 한국의 과감한 공세 전환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밀리지 않음을 보여주다. 작은 나라가 거인에 맞서다. 그 순간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령님, 중국 내부에서 항복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 해군 사령부에서 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중국이 먼저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승부가 완전히 갈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감한 공세 전환이 중국을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우리 영해에서 완전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국제사회가 보증하겠다고 합니다. 유엔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행을 확인할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오후 3시 중국 함대가 완전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대 전면 철수 확인. 손상된 함정들까지 모두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대도 임무 완료.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한국이 중국 본토까지 진출해서 선제 공격을 가하고 중국을 완전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천둥벌 편대, 매 편대 모두 수고했습니다. 임무 완료. 기지로 복귀합니다. 우리 조종사들의 목소리에는 자긍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6시 모든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과감한 전략 변화를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과감한 전략 전환, 방어에서 공격으로 작은 나라가 길을 제시하다. 중국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 그들의 공격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제 한국과는 함부로 맞서면 안 되겠다. 웨이보에서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전략적 변화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어만 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큰 나라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참모들과 함께 작전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낸 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그리고 완전한 승리. 이제 아무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참모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최현우 소령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승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2025년 3월 5일 오전 10시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어도 평화협정 체결식이 전 세계의 주목 속에 거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철민 대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완전한 평화로 귀결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중국 측에는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중재자로 참석했습니다. 이어도 평화협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어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영구히 포기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목소리가 컨벤션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어도 영유권을 공식 인정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어도에서 수집되는 모든 기상, 데이터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모든 국가와 공유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어도를 평화와 과학의 상징으로 운영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2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등이 어떻게 평화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중국이 보여준 현명한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도는 이제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협정서에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이어도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된 것입니다. BB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다윗이 중국의 골리앗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NHK는 더욱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군사력과 외교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입니다. 협정 체결 후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어도로 향한 것입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가 이어도에 착륙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습니다. 이어도에는 연구원들과 함께 저와 주요 참모들도 초청받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이어도 최상층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6m 높이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장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도를 완전히 지켜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그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세운 이 이어도를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김태숙, 박준영, 이상혁 세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을 지휘한 김철민 대령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저를 지목하시자 당황스러웠습니다. 김 대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 앞에 서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민 대령에게 태극무공 훈장을 수여합니다.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조국과 영토를 지킨 공로를 인정합니다. 훈장을 받는 순간 이어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받는 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이 훈장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어도를 지킨 모든 장병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김철민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진급 발표였습니다. 상황실에서 지켜보던 부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군님. 최현우 소령을 비롯한 참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의 발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어도를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이어도 평화재단을 설립합니다. 김철민 준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각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더 적임자입니다. 이어도를 지킨 분이 이어도의 미래도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어도 연구원들이 하나씩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윤택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동안 이어도에서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어도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막내 연구원 김하늘 씨도 말했습니다.
김 장군님과 모든 장병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어도에서 인류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2시, 이어도에서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어도 건설 당시 희생된 세 분의 추모비 앞에서 묵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숙, 박준영, 이상형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어도는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추모비에 새로운 명패가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이어도 수호 영웅들. 그 아래에는 이번 작전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전 세계 언론과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대통령 옆에 앉아 질문을 받았습니다. CNN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장군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기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장병들과 첨단 기술이 있었습니다. BBC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어도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평화와 과학의 상징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NHK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김 장군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경 3000호가 단독으로 중국 구축함 앞을 막아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작은 배가 큰 배 앞을 막아선 그 용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이어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76m 높이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전쟁터였던 이 바다가 이제는 고요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까카,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런 결과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김 장군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가 바꾼 것입니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김 장군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어도 평화재단을 통해 이곳을 정말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해양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평화교육센터도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평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으로요. 대통령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이어도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76m 높이의 등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밤 8시, 서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도를 완전히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수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킨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함께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어도 만세, 김철민 장군 만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 코리아타운에서는 태극기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조국이 자랑스럽다. 우리도 자랑스럽다. LA, 시카고, 워싱턴 등지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밤 10시,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이어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76m 높이에서 바라본 밤바다는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일까?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낸 일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정의가 있으면 큰 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기술과 의지가 있으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다. 태극기가 밤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처음 개항되었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마지막으로 이어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연구원들이 여전히 밤늦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희가 더 감사해야죠. 윤택 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거죠? 물론입니다. 이어도는 이제 제 인생입니다. 관제실에서는 당직 요원들이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군님이야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이어도 맨 꼭대기에 올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레이더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적의 신호는 없었습니다. 바다는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멀리 제주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이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전투 그리고 승리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어도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모든 일이 끝났어.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행복. 그것이 제가 싸운 진짜 이유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이어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3월 5일. 이어도에서.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증명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작지만 강하고 평화롭지만 용감한 나라라는 것을. 이어도는 이제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평화의 씨앗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일기를 다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어도의 등대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단순한 항해,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이었습니다. 새벽 6시. 헬기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어도를 떠나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다. 이어도여, 영원하라. 헬기가 상승하면서 이어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76m 높이의 작은 구조물이 온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어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평화의 이어도, 희망의 이어도, 미래의 이어도.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영원히. 구독, 좋아요, 응원